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설 공사업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법은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가 있고요. 방염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4개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 이제 소방설이라는 게 있으면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공사를 사실은 뭐다? 감리하는 거예요. 감리라는 것은 설계를 감리하지 않고 공사를 감리하는 거고 그다음 방염 처리업이 되는데 뭐 방염 처리업은 우리가 사실 시설법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뭐 3가지 정도 합합섬, 합성수리, 합합 목재류, 섬유류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의 중요한 부분은 성능, 위주 설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시설법이 약간 배웠지만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기술 사 2명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고 공사에 중요한 것은 뭐 착공 신고라든지 뭐 또 예를 들어서 완공 검사라든지 그렇죠? 완공 검사 즉 현장 확인이죠. 현장 확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 확인 대상이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감리에 중요한 거 뭐 상주 공사 감리라든지 일반 감리가 중요한 거죠. 물론 이 공사에서 우리가 하자 보수도 있고요. 하자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급 또한 있어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크게 볼 텐데 크게는 뭐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와 공사와 감리, 방염하는 업이 되는데 이걸 사실 소방 시설업이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대해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총칙이 되겠죠. 목적이란 게 어떤 법이든 다 존재합니다. 목적이 존재하는 거고 뭐 안전 확보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이거죠. 경제 이바지함이 중요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 정의는 상당히 중요해요. 얘는 뭐 시험에 자주 출제는 잘 되진 않습니다만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소방설 설계업이 되는 거고요. 소방설 공사업이 되는 거고요. 얘가 중요해요. 가끔 출제도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방 공사를 뭐한다? 감리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방염 처리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방설업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봤고요. 설계 도면, 공사계 설계 설명서, 기술 개설 작성 영업이 되는데 얘를 뭐라 하냐면 소방 시설 설계업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면 설계 도서에 따라서 신설, 증설, 이전 및 정비하는 업을 소방 공사 감리업이 되겠고요. 자, 발주자 권한을 대행해서 설계 도서와 적법하게 시공 확인하고 기술전 영업을 바로 뭐라 하냐면 소방 공사 감리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업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리원은 감리업자로서 기술자로서 감리하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술자가 나와 있는데요. 기술자 안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시설 관리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그러나 방염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 시설 관리업은 소방 시설업은 아닙니다. 소방 시설업은 아니지만 기술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포함이 되어 있냐면 얘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실무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발주자가 나와 있죠. 발주자는 도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런 거죠. 자, 발주자가 있는데 자, 발주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얘를 뭐라 한다? 발주를 할 수 있는 건데 얘를 도급이라 할 수 있고요. 얘를 뭐라 할 수 있다? 하도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받은 사람이니까 수급인. 얘는 뭔데? 하수급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만 이 부분은 여기서 뭐다? 발주를 하는 부분은 발주자가 아니다는 얘기. 여기는 발주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설업에 대한 등록이 나와 있는데 등록. 자, 일반적인 업의 등록은 다 누구한테 하냐면 그냥 시도의사한테 하는 겁니다. 시도의사에게. 시설업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건 법상은 다 누구다? 시도의사가 되는 겁니다. 법상 시도에 되지만 규칙상은 조금 달라요. 얘는 규칙상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업자가 누구에게? 협회에다가 제출합니다. 뭐 며칠 이내 해야 되는 거 없겠죠. 뭐 커마를 우리 며칠 이내 따야 된다는 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왜냐하면 규칙상이나 그렇습니다. 법상은 그냥 시도의사가 됩니다. 그럼 협회에서 물론 보완할 수 있겠죠. 보완할 수 있는 거고 협회에서 물론 시도의사에게 며칠 7일 이내 또 보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옵니다. 협회는 마쳤을 때는 물론 교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상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시도의사가 되지만
규칙상은 뭐다? 협회를 경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협회에 경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발급은 며칠이냐면 15일이 될 거고요. 15일. 자, 보완은 며칠? 보완은 10일이라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그래서 보완은 10일 이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일 이내 시도의사에게 보내줘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협회, 그 다음에 10일 이내 보완, 그 다음에 7일 이내 시도에 통보해준다. 물론 결국은 뭐 시도에서 통보해주는 건 동등하지만 규칙상과 법상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의 sub수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15일 이내 협회를 경유해가지고요. 주어야 되겠죠. 재발급은 며칠?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해서 재발급해줘야 됩니다. 누가? 시도의사가 되겠죠. 이 부분. 업종별 영업 범위도 얘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0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게 중요하죠. 전문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요. 모든 업은 똑같아요. 전문이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은 모든 설계를 할 수 있고 모든 공사를 할 수 있고 모든 감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은 원칙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3만 미만이 됩니다. 자, 그러나 공장이 있는 경우는 얼마다? 공짜가 있으면 1이 됩니다. 1만. 다시 얘기합니다. 원칙은 전문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은 원칙은 3만 미만이 되는데 공장은 얼마다? 공짜가 있으면 1만 명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기술 인력은 기술사 1명이 필요하고요. 보조 1명 필요합니다. 물론 보조는 소방공무원 3년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수 받으면 모든 설계가 되겠고요. 자, 일반은 보면 아파트에 대한 제한 설비는 아파트 기계 분야는 제한 설비는 물론 제외되는 거고요. 제한 설비는 일반 업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인데 공장은 1만이 됩니다. 자, 또한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떤 설계 틱을 보면 제한 설비는 물론 제외될 수 있고요. 자, 똑같아요. 전기도 3만이 공장 1만이 됩니다. 자, 공사업이 나와 있죠? 공사업은 주된 기술 인력은 자, 기사, 전기 기사, 소방설비 전기 기계 기사 1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형 면허가 있으면 2종 보통도 운전할 수 있듯이 똑같아요. 기술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보조가 얘는 2명이에요. 보조 2명 있는 것은 소방설 관리업과 똑같아요. 자본금은 다 1억에 1억. 다 똑같습니다. 1억이 됩니다. 자, 모든 공사가 되겠고요. 얘는 공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1만 미만이 됩니다. 자, 이제 공사 감리업을 볼 텐데요. 감리도 전문은 모든 감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은 3만 미만이 되겠죠. 공장은 1만 미만이 됩니다. 기술사는 1명 필요하고요. 그 다음 특급, 그 다음에 고급, 중급, 초급이 돼요. 물론 특급은 기계 전기 분야, 고급도 기계 전기 분야, 중급도 기계 전기, 초급 기계 전기 분야가 필요해요. 자, 일반인데요. 특급 1명 이상 고급 또는 중급이 조심해. 고급 또는 중급 1명 이상이에요. 초급 1명 기계 분야가 되는 거고요. 전기도 마찬가지 고급 또는 중급 1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방염 처리업이 있죠. 방염 처리업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합합섬이 돼요. 합성 수류, 합합 목재류, 섬유류 방염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등록의 결격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자,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예전엔 주로 뭐가 있었냐면 피한정 후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몇 년? 끝나고죠. 면제되고요. 플러스 몇 년입니까?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돼요. 집행유예 기한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자, 또 등록이 뭐다?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는 사람이 돼요. 법인 대표자는 1호부터 4호가 되는 조심해야 돼요. 임원은 사실은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결격 사유가 아닌 거예요. 임원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상 변경 신고인데요. 우리가 얘는 똑같아요.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시설 관리업에 배웠는데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안부령에 물론 중요사항이 나와 있고요.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사항은 중소, 명상, 대기가 되는 거죠. 이게 행안부령에 있는 거고요. 또 행안부령 절차예요. 30일 이내 신고한다 나올 거예요. 자,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똑같이 누구입니까? 업이니까 시도의사에게 신고하는 거. 법상은 그렇습니다. 자, 중소 명상 대기의 첫 번째는 뭐다? 명칭이니까 상호가 되겠고요. 소재지, 대표 인력,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그다음 대표자죠. 기술력이 됩니다. 자,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첨부해서 얘는 규칙이니까 협회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라 보시면 돼요. 발급 며칠이에요. 발급 며칠이다.
5일이 되겠죠. 5일 이내 발급해야 되는 거죠. 5일 이내 발급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A가 나와 있죠. 신고는 며칠이에요? 신고 며칠? 30일이 되는 거죠. 30일. 그 다음 발급 며칠? 5일이 된다라 보시면 돼요. 5일. 또 시도가 변경된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등록했는데 경기도를 바꿨어요. 이런 경우는 7일 이내 시도의사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시도의사에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수일, 협회가 발뜨면 다음에 10일까지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휴업, 폐업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 신고 등이 되겠죠. 법상은 다 누구냐면 시도의사라 보시면 돼. 시도의사가 법상을 신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다 시도의사가 간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며칠이냐면 30일 이내에 경협회의 경우에 시도의사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30일 되는 거고. 자, 공고인데요. 폐업 신고를 받은 시도의사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얘기인데 휴업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휴업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근데 폐업일 때 말소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지휘승계가 나와 있죠. 지휘승계. 자, 말소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똑같은 업에 대해서는 등록한 경우는 지휘승계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휘승계가 나와 있죠. 이 지휘승계도 많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도의사에 신고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어떤 사항이 있냐? 자, 사망한 경우에 뭐다? 받은 사람이 되겠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되겠고요. 양도한 경우 뭐다? 받은 사람이 양수인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절차가 나와 있는데, 자, 봅니다. 시도의사는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법상은 물론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맞아요. 지휘승계는 30일 신고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칙상은 30일 협회한다는 거고, 협회에서 며칠 7일 이내 한다는 거고, 발급 며칠, 발급은 일반적으로 며칠이에요? 3일이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협회 제출받은 접수일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뭐다? 확인해서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된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만약에 지휘승계를 했는데 결격 사유인 경우는 뭐다? 3개월 동안은 괜찮다는 거죠. 자, 얘도 중요합니다. 업자가 관계인에게 통지에 대해 사유가 되겠죠? 정승, 치후패가 돼요. 정지, 승계, 취소, 휴업, 폐업이 되는 거죠. 정지, 승, 치후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취소와 영업 정지가 나와 있죠? 명령권은 누가 됩니까? 시도의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정, 결격, 영업 정지 기간에 뭐다? 영업한자죠. 영업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뭐다? 취소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정, 그 밖에, 그죠? 부정, 거짓이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 중에서 영업한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취소가 됩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는 취소해야 될 경우가 부정, 결격, 빌려주 이중 취업이었고요. 간접은 부정, 결격, 빌려준 때였지만 얘는 이렇습니다. 자, 얘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취소 때 결격은 6개월간 미적용됩니다. 지휘승계 결격은 몇 개월이었어요? 3개월 미적용되었지만 취소 때 결격은 몇 개월? 6개월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가징금 처분이 나와 있죠. 영업 정지예요. 이건 취소가 아니다는 거고요. 같이 우려가 있을 때 가징금 부과권자 누가 되면 시도의사가 부과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다? 2억을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법만 3천만 원이고요. 공사업법과 위험물법은 얼마다? 2억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설계가 나와 있죠. 성의 설계가 되어 있죠. 성의 설계라는 것은 성설은 뭐다? 위용으로 구수한데 가종량이 걸려요. 자, 신축만 해당되는 거고요. 성설계는 위치, 용도,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의 뭐다? 종류, 양, 이런 것을 고려 설계가 되겠죠. 자, 기술자 자격이 나와 있는데 다 전문으로 돼 있어야 되겠고요. 2명 이상이 됩니다. 기술사 2명입니다. 기술자가 아니라 기술사가 된다는 부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시공이 나와 있는데, 자, 원칙은 이법이나 하자님 기준에 맞게 NFSC가 되겠죠. 맞게 시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배치해야 되는 대상이죠. 기술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면 얘는 과태료 얼마다? 200이 됩니다. 자, 기술자에는 종류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그 다음 마지막이 바로 뭐다? 인정수업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감리원은 좀 달라요. 감리원은 특급 중소방기술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급이 있고요. 고급이 있고요. 중급이 있고 초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원은 다르다 보시면 돼요. 20만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층 포함 40층이에요. 1천 미만이에요.
지하구예요. 이런 부분은 조심하면 돼요. 떨어지겠죠. 위로 떨어지고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착공신고가 나와 있죠. 착공신고는 본부장성이 한다는 겁니다. 신고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착공신고 변경신고를 며칠 내에 통지해야 되냐면 통지 사유가 나와 있죠. 며칠 내에 통지해야 되겠어요. 자, 1일 내에 신고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신고 착공 전까지 하는 거고요. 본부장이나 수장이 합니다. 자, 신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설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증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부 일부 개설 이전 정비인데 수소동이 있어요. 수소동. 수신반, 소화, 펌프, 동력 제어반입니다. 물론 긴급할 시는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공사업자는 변경된 경우는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자, 또한 착공신고 변경서 받은 날 며칠 통보해야 돼요? 2일이 되겠죠. 자, 변경일은 며칠? 30일이 됩니다. 30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얘는 착공 전까지죠. 착공 전까지입니다. 얘는 착공 전까지. 얘는 30일 이내 2일이 됩니다. 자, 완공검사가 나와 있죠. 완공검사 누가 하냐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합니다. 착공신고 똑같았습니다. 그럼 위험물법 완공검사는 누가 하냐면 시도의사가 하지만 얘는 좀 다릅니다. 자,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감리결과 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냐? 암기법을 보면 연일만, 가천, 노지숙, 문종수, 판다, 11창 낸 거죠. 아, 제발, 우누눈 이렇게 그렇죠. 물론 11창 되면 미안하니까 뭘 줬대 했어요? 미안하니까 스프링, 클로와 물을 줬어요. 다 등이 들어갑니다. 그죠? 받았으면 호재다, 호수를 제외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면 1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면 1만 이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연성 1,000톤이 됩니다. 가연성 노출되어 있죠? 1,000톤이 됩니다. 노유자입니다. 노유자. 지하상가입니다. 지수기는 지하상가 적합합니다. 숙은 숙박설이 됩니다. 문화집회입니다. 문화집회. 그 다음에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수련설입니다. 자, 그 다음 판매설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가 되겠죠. 여기 다중이용업소가 나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나와 있죠. 11층 이상이 됩니다. 11층 창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아파트 물론 제외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물론 제외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우리가 물분무, 여기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물분무, 여기 있네.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물분무가 되겠죠. 그죠? 다 등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호재는 제외된다. 요거죠. 하자보수가 나와 있죠. 하자보수는 뭐냐면 얘는 AS입니다. AS가 아니다. 2년 있고 3년 있습니다. 2년짜리 뭐가 있냐? 암기법 보면 쌍피, 유비, 똥이 됩니다. 쌍은 몇 년? 2년이 됩니다. 피난기구입니다. 유도등, 유도표지입니다. 자, 피난기구 했고요. 비상조명 등이 됩니다. 통은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비상 콘센트입니다. 는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 콘센트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 3일 이내 하자 보수와 일정을 기록한 것을 누구에게?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기록한 부분을 관계인에게 어떻게 서면으로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감리자의 업무가 나와 있죠. 얘도 중요합니다. 감리를 이제 배울 거. 감리자는 설치 계획표의 적법성이 됩니다. 설계도서의 적합성인데 적합성의 개념은 뭐냐면 적법 플러스 뭡니까?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쭉 나와 있는 특히 중요한 걸 보면 공사업자가 물론 완공된도 중요한 거고요. 공사업 작성한 상도면이 됩니다. 공사업 작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적법성이 되겠고요. 불연 방염의 적법성이 되겠죠. 얘가 중요한 겁니다. 상주가 있고 1만이 있는데요. 물론 얘도 시행령에 정합니다만 상주는 상자 3만 이상이 됩니다. 16층 500세대가 됩니다. 일반적 세대는 우리가 100세대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이 있었고요. 300세대는 소방 안전관리 보조가 있었고요. 500세대가 상주가 됩니다. 자, 감리자 지정이 있죠. 지정은 누가 합니까? 얘는 관계인이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를 지정하지 않았다. 1년 1천이 됩니다. 자, 신고 처리 기한도 있는데 자, 지정 언제까지?
착공 전까지입니다. 30일이 되겠죠. 2일. 얘는 뭐와 같냐면 착공신고와 똑같습니다. 자, 배치가 되겠죠. 배치는 누가 하냐면 감리업자가 합니다. 그래서 지정은 간개인이 하겠고요. 배치는 감리업자가 하는데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전 되지만 배치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다 300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특급이 있고요.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있어요. 보조가 있는 것은 여기까지 다번까지 있는 거예요. 20만 40층이 됩니다. 초급은 얼마다? 5천 미만입니다. 또 지하구가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되겠죠. 내리면 됩니다. 자, 3만에서 20만이 되는 거고요. 자, 상주공사 감리가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상주공사는 계속 감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주공사는 계속 하는 걸 포함하는 거고요. 소방시설용 배관입니다. 배관을 설치 매립한 데부터 완공 검증 및 발급할 때까지가 됩니다. 주 1회가 뭐다? 1만이 됩니다. 자, 통보도 나와 있고요. 7일 알려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감리자 배치하였을 때 행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본부장과 통보해야 됩니다. 배치 또한 가서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2번도 중요하죠. 통보자는 누구예요? 감리가 통보자 감리업자입니다. 통보시는 감리를 완료한 때가 되겠죠. 완료한 때입니다. 자, 특정 소방 관계인, 공사의 뭐다? 도급인,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본부장상에 제출해야 됩니다. 도급이 나와 있죠. 도급은 자, 원칙적으로 도급은 할 때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 도급해야, 도급이란 건 누가 합니까? 해당 업자에 도급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관계인 또는 누구는 관계인 발주자는 도급할 때는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 해야 됩니다. 업자에 하는 거죠. 하도급 제한이 중요하죠. 받은 자는 감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다? 하도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칙은 하도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자, 제3자에 하도급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급할 수 있는 겁니다. 시공의 경우에는 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급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1차에 여기 보면 일부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일부에 대해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에 대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일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부가 나오는 것은 구기자 암기법입니다. 구기자 하도급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있고요. 위임이 있고요. 자동차 보험가입이 있고요. 하도급이 있다 보시면 돼요. 하도급 계약 적정심사가 나옵니다. 자, 발주자는 공공재 발주자 때는 당연히 뭐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입니다. 적정성 심사죠. 심사를 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뭘 둬야 되냐면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입니다. 심사위원회가 되겠죠.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는 몇 자예요?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가 있대.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니까 10자이기 때문에 10명이 됩니다. 자, 미달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상팔입니다. 예육이죠. 자, 해지가 나와 있죠. 자, 관계인도 발주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업자가 관계인에게 통지에 대한 사유는 정승, 치후패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취소, 영업 정지입니다. 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사업을 뭐한 경우입니까? 휴업입니다. 휴업. 그 다음에 뭐다? 폐업한 경우입니다. 휴업, 폐업도 있죠. 자, 그 다음 30일간 뭐다? 계속 업무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승. 자, 여기에 보면 정지도 있고 취소도 있지만 승계가 없죠. 승계가 없는 겁니다. 승계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 차이점 보면 그렇습니다. 30일도 있는 거고요. 자, 감리 제한이죠. 감리 제한은 공사와 감리는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핵심적 사항입니다. 지금 평가 공시 누가 평가합니까? 소방청장이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자본금, 기술력, 그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실인도 평가하기입니다. 얼마나 튼실한 기업인지 평가할 때는 얘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시스템 구축도 누가 할 수 있냐면 소방청장이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소방기술자가 나와 있는데요. 기술자는 자격증 대여 금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중 취업 금지입니다. 자, 경력 인정이 있죠. 누가 인정합니까? 소방청장이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인정한다?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거죠. 부정한 방법, 거짓, 그다음 부정, 그죠? 그다음에 자격 경력 수첩을 빌려준 경우, 이중 취업한 경우 이런 거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기억리는 뭐다? 자, 취소가 되겠죠? 빌려준 경우와 부정은 취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해야 되는 거죠. 자, 기술자 실무교육이 나와 있죠. 실무교육이 나와 있는데 2년마다 일해야 합니다.
10일 전 깔려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몇 명이 발기하냐면 10명 이상 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설립되는 겁니다. 자, 보칙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감독입니다. 감독 누가 하냐면 시도의사와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합니다. 원칙은 물론 청장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법인 이런데 협회라든지 안전원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 청문이 나와 있죠. 청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법에는 관전정치, 성용, 우슈치, 재중이 되었지만 여기는 달라요. 그냥 취소, 영업정지, 그 다음에 인정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정 취소가 되는 거죠. 자격의 인정 취소가 됩니다. 위임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청장은 누구한테 위임할 수 있냐면 청장은 시도의사 위임할 수 있겠죠. 청장 업무를 누구에게 실무교육기관 또 안전원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거죠. 자, 벌칙이 나와 있죠. 벌칙은 소방스럽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어요. 얘는 뭐다? 3년 3천이 됩니다. 이런 분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감리자. 여기 보면 감리자를 뭐다? 지정하지 않았다. 얘도 1년 1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급 환자. 또 위반해서 도급받은 경우는 뭐다? 하도급 환자가 나오겠죠. 하도급 환자도 얼마다? 1년 1천 됩니다. 5번은 뭐예요? 규정 위반의 보고를 거짓하는 자도 물론 1년 1천 되겠죠. 자, 얘도 중요한 300 이하 벌금은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자입니다. 자, 또 알게 된 비밀을 뭐다? 비밀 누설이 되겠죠. 100 이하도 있고요. 자, 같은 누가 부과하냐면 시도의 본부장성을 부과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기술자를 뭐다? 배치하지 않은 자죠. 기술자를 현장에 뭐다? 배치하지 않은 자가 됩니다. 이거 체크해 보시면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때 300 이하 벌금이고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1년 1천이었지만 기술자 배치는 200 이하 가태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서법을 끝냈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 공사업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잠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사에 대한 우리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서 설계도서 한개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된 확인하고 기술을 지도한 영업이 공사 감리업이 되겠죠. 설계업은 설계하는 거고 공사는 공사하는 거고 감리는 방염 처리하는 것이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전부를 인수한 자, 그러니까 지위 승계는 다 전부예요. 일부가 나오지 않고요. 전부가 나온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영업정지 취소건자 나와 있는데 업의 등록은 다 시도의사이기 때문에 취소 또한 시도의사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봅니다. 자, 기술자를 물어본 거잖아요. 맨 위에가 특급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이 되기 때문에 40층 이상의 특급이 돼요. 그래서 얘는 고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봅니다. 본부장 서장은 착공신고 변경수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2일 이내 통지해 주면 되겠죠. 답은 1번 됩니다. 자, 6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시행령상 뭐는 본부장성의 현장 확인 대상이 되는데 연일만 가천, 노지숙, 문종수 판다가 나와 있는데 지하 상가가 돼야 돼요. 지하 상가. 그죠? 지하 가는 터널과 지하 상가가 있죠. 자, 7번 봅니다. 2년이죠. 쌍피유비 똥이니까 답은 아닌 거죠. 2년은 물어봤네요. 답은 3번이 돼요. 나머지 다 3년이에요. 자, 8번 문제 봅니다. 감리의 지형 범위에 해당되는 물어봤죠. 감지, 주로 증설이 없는 것은 소용, 자탐, 비방조, 감지, 자탐, 통수송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5개의 소화전이 가능해요. 얘는 다 증설이 없어요. 자, 그 다음 9번 봅니다.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죠.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10자이기 때문에 1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중 취업한 경우는 얼마예요? 300 이하의 벌금이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